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진짜 궁금해 하시는 부분,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단어 열심히 외우긴 하는데, 시험장에만 가면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몇 달 후면은 단어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친구들 있죠? 이 친구들은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공부 방법이랑 비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단어 공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하루에 30개 외워요. 저 일주일에 150개 외워요. 근데 사실 이런 단어 공부 방식이 좀 개수로만 접근을 하는 거는 효과적이진 않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단어 공부를 해야 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아웃풋식 단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단어장을 붙들고 계속 보고 내일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형광펜 치고 이런 방식들을 많이 취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을 인풋 방식 공부법이라고 합니다. 자, 인풋이라는 건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보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입력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뇌과학 측면에서 별로 효율적인 공부법은 아니라고 해요.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법은요, 아웃풋식, 반대 개념이에요. 머릿속에서 외웠던 걸 끄집어내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단어 60개를 외워요. 그런데 60개를 계속 눈으로 계속 보는 친구가 있고요. 한 번 보고 두 번째부터는 한글 부분을 손으로 가려보고 계속 떠오르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 친구가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A4 용지를 활용한 단어 공부입니다. 자, A4 용지를 이렇게 두 번 접으면 네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네 부분에서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단어장을 펴놓고 단어의 영어만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30개면 30개를 다 썼겠죠? 그리고 영단어장을 덮어보는 거예요. 이 영단어장을 덮은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에 영어 단어만 남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한글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 잘 써주는데 어떤 건 정말 죽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비워두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비어져 있는 부분이 한 5개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단어장으로 돌아갑니다. 단어를 확인을 하고요. 단어장을 또 덮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색깔 펜으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영어, 여기 한글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접어보세요. 그럼 한글 부분만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내가 이번에는 영단어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스펠링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스펠링을 한 번씩은 써봐야 나중에 서술형에서 2점, 3점 깎이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2점, 3점이 깎여요. 그럼 좀 너무 아깝지 않나요? 꼭 스펠링을 한 번 써봐야 되거든요. 그걸 활용한 게 이 A4 용지 학습법입니다. 자, 여기다가 내가 한글이 적혀 있었고 내가 여기다 영어를 한번 써봤죠. 이번에도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단어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책을 덮으시고 다른 색깔 펜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맞춰보시면요. 어떤 단어는 내가 스펠링이 맞는 부분이 있고 어떤 단어는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더 접으면요. 이번에는 똑같이 영어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영어를 보고 나서 내가 또 한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 한 장만 완료해도요,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쓸 시간까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내가 단어장에 한글 부분을 손으로 가려보시고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냥 단순히 내가 여러 번 보는 거와 손으로 가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그 단어를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서 딴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 급식에 뭐가 나올까? 이런 것들. 혹은 나 이따가 수학 숙제 해야 되는데 이런 딴 생각이 굉장히 많이 출몰해요. 왜냐? 좀 지루한 방식이거든요. 떠먹여주는 공부 방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손으로 가리고 이게 뭐였지? 뭐였지? 하면 우리 뇌가 나도 모르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더 덜 지루한 학습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단어장에 QR코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QR코드로 우리 발음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많은 친구들이 그저 학원이나 학교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자 들어보지 않고 써보기만 해보거나 아니면 한글뜻만 외워서 대충 넘어가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듣기에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발음은 들어보시고요. 발음 뭐 몇 분 안 해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를 똑같이 한번 내뱉어보는 쉐도잉 기법까지 해보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꼭 반드시 누적 학습하셔야 되는데, 자, 누적 학습이라는 게 어떤 친구들은 그냥 계속 반복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외울 부분 말고도 어제의 부분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학습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적해서 학습을 해야 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외우는 단어장이 1강부터 60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1강, 2강 오늘, 내일 3강, 4강, 모레 5강, 6강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3강, 14강 할 때 머릿속에서 1강, 2강 까먹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강, 2강, 1강, 4강, 1강, 6강 이렇게 1강부터 계속해서 늘어나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오늘 5강, 6강 처음 들어가도 1강부터 4강은 누적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1강부터 60강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60강은 한 번 받고 1강은 60번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60강은 생각이 안 나고 1강은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쭉 1강부터 60강까지 했으면요. 이번에는 거꾸로 오시는 거예요. 60강부터 58강, 60강부터 56강, 60강부터 54강 해서 나중에는 60강부터 1강 이렇게 쭉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훨씬 더 단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르게 외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냥 순차적으로 가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습까지 챙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단어장이 느리게 끝나는 거는 솔직히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요한 건 내 머릿속의 진도지 이 단어장이 그냥 많이 지나간다고 사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1강부터 60강까지 쭉 누적해서 학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월화수목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뭐 30개씩 외운다 혹은 60개씩 외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월화수목금 60개씩 외우고 나서 주말을 비워두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주말까지 이거를 넣어버리면요 복습할 시간이 많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월화수목금 내가 공부했던 걸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자, 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테스트가 먼저입니다. 이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테스트 자체가 공부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손으로 한글 뜻을 가려보면서 내가 계속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었지? 무슨 뜻이었지? 그리고 확인하고 진짜 안 외워지는 건 별표 따로 쳐놓고 그것도 따로 뭐 단어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제대로 된 단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단어가 힘이거든요.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문이 정말 달리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단어를 잘 알고 있어야 지문을 잘 읽을 수 있고요. 지문을 잘 읽어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단어 공부는요, 영어 공부의 핵심이자 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단어 공부 아웃풋식으로 공부하시고요. 단어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다 싶으면 제 책 영어 3등급 벽을 뛰어넘는 아웃풋 공부법이라는 책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바이바이.